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45도까지 올랐습니다. 요즘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올해는 진짜 다르다. 너무 덥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베트남이 원래 더운 나라입니다. 근데 최근 현지 분위기를 보면요. 그냥 원래 덥다 정도가 아니고요. 체감 온도가 45도 안팎까지 올랐고 도로 표면은 50도를 훌쩍 넘어서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염뿐만 아니라요. 현재 고유가, 전기세도 오르고 지역에서는 산불까지 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베트남 폭염 왜 이렇게 심각한지 알아보고요. 한국 분들 여행 오실 수도 있고 혹은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거 조심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면 좋을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먼저 최근 베트남 기온 흐름부터 볼게요. 2024년 기준으로는 연평균 기온이 25.5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1901년 이후, 그러니까 관측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제가 진짜로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연도별 기온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2011년에는 5월 평균 온도가 28도, 2021년에는 30도, 그리고 올해 2026년 5월에는 31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일 정도로 베트남의 평균 온도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베트남 틱톡을 보면 재밌는 영상들 많아요. 동물들도 더워서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고 계란 프라이팬에 올렸는데 이게 다 익어가지고 후라이가 되는 그런 영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베트남 에어컨 청소를 하려고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다들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해가지고 막 온도가 제대로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에어컨 청소 기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더워진 걸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원인이 바로 엘니뇨인데요. 저도 이번 사태를 보고서 이제 검색을 해본 건데 엘니뇨가 태평양 적도 부근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훨씬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이 대기 흐름까지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대기 흐름이 바뀌면 베트남 쪽, 그러니까 산맥이 있는데 산맥을 넘어서 뜨거운 바람이 우측, 동쪽으로 계속 온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 비가 줄고 날씨는 더 건조해지고 뜨거워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요. 실제로 베트남이 지금 밤에도 굉장히 더워요. 3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고요. 최근에는 제가 33도까지 본 것 같습니다. 호치민 기준으로. 그만큼 밖에 나가도 답답해요. 그전에는 그래도 밤에 나가면 좀 서늘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집 안에만 콩 박혀 있습니다. 에어컨만 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기상 전문가 분들은 최근 폭염의 직접 원인으로 엘니뇨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도시 개발입니다. 하노이, 호치민 같은 대도시는 이미 아스팔트, 콘크리트, 고층 건물, 자동차, 에어컨 실외기 등 굉장히 많습니다. 낮 동안 받은 열이 밤에도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열 저장소처럼 변하는 건데요. 이걸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련 논문에서 빠른 도시화 이후 하노이와 호치민의 지표면 온도가 꾸준히 상승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38도라도 논밭이랑 도심 한복판의 38도는 완전히 체감이 다르죠. 이러한 더위가 현지 사람들의 행동도 바꾸고 있는데요. 레딧 게시판을 보면요. 베트남 사람으로서 살아본 여름 중 가장 덥다. 하노이에서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는 500m 걷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노이 너무 더운데 에어컨 센 카페는 어디에 있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또한 베트남 현지 분들의 낮 시간 외출이 줄어들고 에어컨이 있는 카페와 쇼핑몰을 찾는 경우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출근길부터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자외선 차단 옷까지 무장을 하고 이동하는 게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베트남에서 선크림을 많이 안 바르셨어요. 보통은 그냥 파운데이션에 SPF 있는 것만 바르셨는데 최근에는 이 선크림 자체 좀 강한 거 있죠. SPF 50 이상 되는 거를 바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과 같은 한국인들 더 심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실제로 탈수로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 강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상한 경우도 많아서요. 선크림과 물, 수분 보충은 필수.
그리고 여행을 오시거나 혹은 일을 하실 때도 실내 휴식을 꼭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날씨가 좋으면 낮에도 좀 돌아다니고 했는데 저는 오시는 분들 모두 낮에는 카페나 쇼핑몰, 마사지 혹은 뭐 수영하시거나 요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5시 이후에 좀 이동을 하시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북부의 뭐 사파라던가 남부 쪽에 있는 뭐 달랏이라던가 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타이응우엔 성에서는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이 원인이 장기 폭염과 강한 바람이 섞여서 불길이 굉장히 빠르게 번졌다고 해요. 산에서 불 나면 사실 사람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베트남 산림 당국에서도 일부 지역의 위험 단계를 가장 높은 수준인 5단계, 극히 위험 단계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혹시 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면 산불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폭염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도 기후 온난화가 굉장히 심해졌고 날씨가 매년 덥다 아니면 변덕스럽다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혹은 뭐 인도까지 더 심한 영향을 받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후 온난화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하냐 이런 것도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1분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